국제결혼의 합법화 문제와 또 그리고 국제결혼을 한 한국 남성들이 피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우리 한국 남성들이 실질적으로 양질의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대해서 정부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 남성들과 또는 결혼한 대부분 보면 이주 여성들인데 그 사람들의 의식 전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 내용은 정교협회 여기 보면 유인물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괜히 제가 읽는다는 것은 좀 굉장히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오셨기 때문에 제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의심 나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8제는 국제결혼의 합법화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의 국제결혼은 합법적으로 해서 국제결혼 중개업법이 있고 국내결혼 중개업법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한국을 떠나서 한 발짝만 나가서 물 건너가든지 비행기 타고 가면은 그때부터는 불법입니다. 한국은 합법적인데 외국은 나가면 불법입니다. 특히 동남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크게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누가 피해 보느냐? 실제 피해 보는 것은 우리 한국 남성들, 외국 여성과 특히 결혼한 남성들이 제일 피해자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보냐? 그의 가족들. 세 번째는 결혼 중개업자들. 그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럼 누가 수혜자냐? 결론적으로 수혜자는 그 상대 나라 그리고 상대 나라에서 결혼해온 이주 여성들이 수혜자입니다.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2번에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의식 전환이 필요하는데요. 그 전에 일부 양식 없는 사업자들이 결혼의 신성함을 저버리고 이주 여성들이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서 국제결혼 남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아까 말씀드린 상처를 안고 가야 하는 가슴 아픈 현실이 현재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난제이면서 숙제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리고 2번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의식 전환. 그럼 어떻게 의식 전환을 해야 하는가? 외교통상부를 주축으로 해서 법무부하고 여성가족부가 해서 중지를 모아서 동남아 국가들과 같이 외교교섭을 통해서 국제결혼 중개업의 합법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슨 경우에 나오냐? 이것은 국적을 제외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한국에 입국한 후 무단 가출하는 여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한국 남성들이 마음 놓고 본인이 원하는 여성과 결혼할 수 있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 사업자들은 현지에서 품격 높은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과 결혼할 수 있는 여성의 폭넓은 섭외, 현지 정부와 대사관의 협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 문제입니다. 그리고 2년 전부터 지금 한국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지만은 베트남과 중국의 일부 예를 들어서 그런 정부에서 그렇지 또는 그런 법학자들이 법조인들이 이 국제결혼 중개업을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은 한국에서는 그걸 신경을 안 씁니다. 이것이 한국 정부의 외교부라든가 법무부라든가 또는 여성가족부의 현실입니다. 오직했으면 상대 나라에서 왜냐하면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 같은 데는 한국 여성이 어떻든 자기 나라에서 한국에 와서 어떻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권 문제를 위해서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한마디로 좀 나쁜 말로 해서 나무라나식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현재도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요번에 신상정보 미제공이라든가 기타 보래서 한국에서 110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매스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올가미를 매서 이 웃지 못할 규제는 한국의 전 근대적인 공무원이 만능주의적 탁상행정을 현실과 동떨어지게 개정을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 저보다 다 알겠지만 저는 국제결혼을 이번에 안 하고 있지만은 하신 분들은 이구동성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라든가 현재 캄보디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중국 같은 데서는 그 신상 정보 공개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결혼 미혼 증명서인가요? 그것하고 또는 그 건강검진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취업을 목적으로 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어떻든 한국에서 나왔던 남자들은 다 서류를 해가지고 가요. 그런데 실제 상대 여성에서는 그것을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혼 증명서 같은 거 중국 같은 데서는 거의 안 해준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한국에서 이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교수라든가 또는 법무부라든가 그런 데 보면 대부분 법을 전공을 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든 법이에요. 이게 입법한 법입니다. 저도 학부하고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을 7, 8년 했지만은요, 이런 국제결혼 중개법은 저는 못 봤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우리 결혼 중개업자들이 무지해서 하는 겁니다. 서로 같이 이합집산에 싸우면서 서로 같이 이전 투구 현상을 벌였기 때문에 한 군데를 합쳐져 가지고 자기 의견을 관철하려면은 이것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런 입법이 나온 겁니다. 개정이 되는 거고, 이런 것은 하루빨리 해결해서 우리 결혼 중개업자라든가 기타 이 사람들이 범법자로 되지 않게끔 만들어준 것이 우리의 대한민국의 현재 공무원들이 할 자기의 의무면서도 임무입니다. 또 국제결혼 중개업이 합법화되거나 양성화되면 현지에서 검증된 여성, 한국에서 절실하게 결혼생활을 하고 싶은 여성,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나라에서 정말 나는 한국에 가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싶다. 우리나라 후진국이니까 그런 여성 또는 학력이 높은 여성들을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뭐 학력 말씀만 죄송하지만 그러나 죄송한 얘기지만은 상대 국가의 그 여성도 어느 정도 많이 배우면은 어떤 이세도 그만큼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어린애들이 좀 많이 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한국에서는 최하 고졸 대졸이거든요. 그런데 동남아국가에서는 뭐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있고 중졸 고졸도 있는데 물론 학력에 편차는 두지 않지만은 그러나 영어를 좀 알고 세계 경문을 많이 알고 그 나라의 정서라든가 세계의 정서를 많이 알면은 그만큼 사람이 좀 깨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이 세대를 잘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 결혼하면 좋은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상을 통해서 결혼 전에 미리 검증된 여성만이 국제결혼에서 맞선자로 선별하는 방법도 우리가 많이 연구해 봐야 합니다. 실제 우리가 뒤에 나오지만은요 굉장히 지금 한국 남성들이 불쌍해요. 국제결혼하는 앞으로 예비 후보자들이 현재 한국 법으로서는 동남아에서 영리 목적의 국제결혼 중개가 불법이다 보니 불법을 조장하지 못한 현상이며 지금까지도 행해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현지 여성들과 한국 국제결혼 중개업자들도 현지 마담의 입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녀면 처녀, 물론 그 뭐 처녀 아니 뭐 다 기겠지만은 또는 재혼이면 재혼, 이 사람의 얘가 있으면 있고 근데 그 사실 그대로 이게 서류적으로 주문이 되는데 실제 그런 검증 시스템이 별로 없어요. 뭐 서류를 배준다는데 아다시피 중국이라든가 뭐 베트남, 캄보디아 같은 데는 돈만 주면 서류를 유저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옛날에 해봤지만은 근데 이것이 검증이 안 됐어요. 이것을 어디서 검증을 해야 하냐? 외교부, 내무부, 대사관에서 검증을 해야 합니다. 이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류만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말장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피해는 누가 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남성이 봅니다. 이러한 현실은 현지 여성들과 한국 주임자도 현지마다 입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현지 여성의 검증은 꿈도 못 꿉니다. 또 정부도 이것을 알면서도 법을 위반하면 올감을 씌우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상정보 미제공이라 늦게제공이 한다 해가지고 요번에 뭐 100몇 개 그랬다는데 저도 인터넷에서 보고 뉴스를 봤는데 그게 똑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법 위반한가 잡아드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이 범법자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런 법은 세계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법은 물론 옛날부터 악법도 법이라고 30대, 50대 그랬었는데 이건 그거다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 한국이
너무나 좀 흐림 흐트러지기 때문에 정화시키어서 나오는 법이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외교통상부와 법무부가 적극적인 외교수업을 통해서 한국의 사람들이 마음 놓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런 피해가 날 겁니다. 오히려 이게 더 많이 날 겁니다. 앞으로 학자들이 나오고 뭐 어떤 연구 같은 보면은요, 2018년 20년 되면은 한국 남성이 20만 명인가 50만 명에게 결혼을 못하고 계속 적체된다 합니다. 또 이 3번 죄송합니다. 기대해서 한국 법무부의 자국민 보호 정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 이유 여성들이 검증되지 않는 방법 상태에서 국제결혼 비자로 합법적인 방법을 우리가 모셔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취업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심지어 신랑 얼굴도 보지 않고 공항에서 자취를 감추거나 결혼 생활 후 수개월 내에 무단 가출하는 상황을 법무부와 경찰청은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 개입하여 국제결혼이란 불신의 늪을 메워주지 않으면 계속 피해를 보는 사람은 국제결혼을 한 당사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이 업자들이며 득을 본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 비자를 받고 들어오죠. 들어와가지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해서 돈을 벌러 나갑니다. 이게 특히 그 비유문 나왔지만요, 중국에서 그 결혼하면은 57%가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57%가 집을 나갑니다. 왜 들어오느냐? 한국 남자 결혼해서 합법적 결혼해서 나중에 돈 벌러 나갑니다. 이걸 정부에서 다 압니다. 알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미명하에 뭐 이렇게 뭐 신상정보 미명 그걸 못 지켰다는 미명하에 다 잡아들입니다. 선량한 요거 실제 어느 나라나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벌 만들어 놓고 월감시에서 걷어들여요. 잡아들여요. 요번에 110명 걸렸지만 몰라 지금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몇 스캠에서는 110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국적이라는 불침법을 메워지지 않으면 계속 피해를 본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이 정부 부처의 묵인하에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사회 문제가 되어 오랜 세월이 지나고 있지만 뒷짐맞지고 있는 정부가 과연 힘들어하는 국민에게 무엇을 해주고 무엇을 풀어주는지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도 발제적으로 나와 있지만요. 국제결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다 보면 몇 년 안에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된 결혼 문화와 국민의 의식이 전환되지 않을까 저는 사례에 대해서 제가 국내 법을 어떤 법을 어떻게 좀 개정을 해서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겠는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도 법학을 전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A.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대한 법률 제5조 14항을 신설합니다. 외국인 남녀가 결혼을 목적으로 결혼 비자를 받아 입국 후 무단 가출한 경우에는 결혼 후의 신성함을 저버리고 영리 목적으로 위장 결혼하여 상대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결혼 당사자의 결혼 비용의 2배를 배상하게 하고 강제 퇴국 후 그 당사자는 영구히 한국 입국을 막아야 합니다. 이걸 만약 2~3년만 지나면은요 한 사람도 한국에 못 들어옵니다. 불법 생활 아직 나쁜 생활을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저도 옛날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여자가 집을 나갔어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그 나라의 남성들의 여성들이 그 꼬드겨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결혼해 와가지고 나가는데 경찰서에 고소를 하니까 친구랑 경찰서는 본인이 나갔다고 하죠. 본인이 나갔으니까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죠. 그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남자는 외국 나가서 한국에서 결혼 못했으니까 외국 나가서 여정을 데려와서 행복하게 살라고 한국에 왔습니다. 왔는데 갑자기 불러내서 집을 나갔어요. 그럼 그건 본인한테는 정말 평생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죠. 또 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피해서 어디 못 돌아다녀요. 이런데도 법을 내셔가지고 이것은 본인이 시도로 나갔으니까
이게 안 된다 그거지. 그러나 우리 법은요 만인의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이 법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는 규제하는 것도 법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읽어서 입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대한 법률만 제대로 제정해서 몇 문구만 바꿔서 정문만 바꾸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요 특가법 무슨 법에서 특별법이 한 300개가 넘습니다. 한국에서 특별법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일반법에 대해서 일반법을 강화한 것이 특별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면서 이런 것을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결혼 비자나 입국한 자가 무단 가출하여 취업할 경우 출입국 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안정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평등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그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피고용자, 사람을 고용한 사람과 고용을 당한 사람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안 씁니다. 현재 지금도 물론 이제 일부 생산직 여기서는 그런 사람 쓰고 있지만 실제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대 업종에 한국 사람이 취업을 안 하니까. 그래서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주 이민, 결혼 이민자가 정상적으로 결혼 활동을 하면서 취업할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취업 동의서, 즉 주민등록등본상 인감증을 첨부해서 사업장에 제출해서 나는 우리 와이프를 어려우니까 또는 와이프가 원하니까 당신 사업장에서 우리 와이프를 취업해서 고용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옛날에 몇 번 나왔었습니다. 그것도 해서 하고 했을 경우도 15일 이내에 그것을 서류를 띄워와서 맡겨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것을 정부에서 방송 나갔을 때 이것은 합법적이구나. 그렇게만 세 가지만 해주면은요 2, 3년만 되면은 그 불법 취업자가 없고 위장 결혼이 없습니다. 현재도 지금 위장 결혼이 있는 거예요. 그게요. 말씀드린 중국에서 57%예요. 100명 들어 57명 집을 나갑니다. 돈벌러 나가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있는데 실제 필리핀이 7%예요. 이혼율이. 100명 들어오면 7명 나갑니다. 네, 많아요. 근데 또 통계상에 나와 있을게요. 통계상 제일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은 다 나오는.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통계청의 통계를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평균 국제 결혼이 17%입니다. 이혼율이. 중국 빼놓고 중국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왜냐면은 네 번째, 결혼 정년기를 남긴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을 위반하여 시행을 해야 합니다. 즉 위장결혼, 불법 취업은 외국인의 범죄의 원상이 되기 때문에 공공장소, 아까 말씀드린 음식점이라든가 사업장이라든가 다중이용 장소에 불법 취업, 무단 가출을 알리는 포스터와 외국인 불법 취업 금지, 결혼 이민자의 무단 가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여서 도입하면 2 내지 5년 내에 불법 취업과 위장 결혼이 금지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개선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국제결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 그 과실은 결혼을 적체해상과 적체해소요. 그리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국가 정책의 부응이 해결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통해서 결혼 후 피해를 본 사건 당사자들은 협상과 법률 구조를 통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지인, 친척, 친지 등을 통해서 피해를 본 사건 당사자들은 피해 구조가 사실상 어렵고 또 그리고 지인들 통해서 결혼하다 보면 서류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굉장히 말은 못하고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4번 한국어 토익 시험의 분기별 기회부여는 이것은 현재 제가 이것은 한 2개월 전에 발췌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현재 한국 능력시험이 동남아에 2월하고 3월하고 10월하고 11월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것은 지금 세종 학당이 제대로 활발히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 봐서 평균 60점 이상 나오면은 합격해야 돼 한국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4번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결론입니다.
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부 부처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한 부처 내에서도 출산을 가로막는 웃지 못할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행정부의 잘못된 형태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국내 결혼의 경우 신혼부부의 출산율이 1.7%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1.3%로 폐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있지만 국제결혼의 경우는 2.3명입니다. 출산율이 한국 사람과 한국 사람 결혼하면 1.7입니다. 그리고 국제결혼하면 보통 2.3명이 출산을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2.5명으로 폐기된 것도 통계청이 나고 일반 시민단체에서 통계한 것하고 좀 틀릴 수 있거든요. 그게 나와 있습니다. OECD 국가 평균치를 상회하는 출산율을 정부가 모를 리 없습니다. 분명히거든요. 왜? 국제결혼을 하지 못하게 할수록 올가매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국제결혼의 경우 학력, 직업, 연봉, 경제력 등의 약한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국제결혼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돈도 많고 직장도 괜찮고 물론 일부겠지만은 그렇게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결혼하지만은 또 예를 들어서 뭐 재혼이라든가 삼혼이라든가 초혼도 결혼 정년기를 넘으신 분들은 대부분 국제결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도 국내결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회원이 한 350명 되는데 거의 남자고 여자고 남자가 40 넘으면은 국내 결혼해서 여자들이 안 올라고 결혼 안 하고 그리고 재혼 같은 경우도 여자가 보통 37, 8, 40씩 넘으면은 초혼이고 재혼이고 한국 남성들 결혼을 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에로성이 많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도. 근데 특히 외국은 더 그런 사람들을 좀 어느 정도 포용이 수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결혼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이런 제도적인 장치 때문에 지금 막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 남성과 한국 여성과의 결혼 후 이혼율은 뭐 통계치에 나와 있지만 36%입니다. 잠정수 36%인데 물론 여기서 뭐 동거를 한 경우도 있고 또는 별거한 경우도 있는데 어떻든 법률상의 통계로 나온 것은 36%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결혼이 아까 말대로 53%, 57%입니다. 100명 결혼하면 53명, 57명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남아에서 중국을 제외하면은요, 평균치가 17%인데 어떤 때는 18%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결혼 이혼율하고는 거의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동남아 6개 국가 국제 결혼의 경우 학력, 직업, 연봉, 경제력이 좀 약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결혼해서 이혼율이 36%이기 때문에 경제력으로 봤을 때, 학력으로 봤을 때, 연령으로 봤을 때 실제 16, 7%면은요 실제 10%대도 안 됩니다. 물론 일부는 뭐 집을 나간다 하지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내 결혼의 경우 신혼부부의 행복지수가 한국 남성, 여성 결혼할 때는 17%가 나왔습니다. 이건 통계입니다. 행복지수요. 그리고 국제결혼의 경우는 행복지수는 2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가 국제결혼이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한국 남성들이 나이가 많고 외국에 나이가 적기 때문에 동생 같고 딸 같이 해서 많이 보살펴 주겠지만은 그러나 그만큼 행복지수는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그런데도 일부 몇 석분간 멀찍강한 사람들은 국제결혼 사업자를 사기꾼이나 파람치범으로 몰고 가는 작태가 너무나 서글프고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정부에서도 2015년 5월 5일 주 베트남 대사관과 영사부에 따르면은 여성 산맥연합 이것도 지금 시정돼 있는데 이런 것도 뭐 어느 한 단체가 한국 단체가 거기하고 연명하고 협조해서 무슨 우리가 한 사람은 결혼하고 안 된다 그런 건데 이것은 어느 정도 해설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빼겠습니다. 끝으로 결혼 정치를 해소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은 출산 후 복지 정책 확대, 동남아 국가에서 영리 목적의 국제결혼 중개업의 양성화시키거나 합법화시키면은 정부의 복지비 지출 없이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2013년에 복지비 지출 외국인 여성들이라든가 남성들이 한국 결혼 오면요 그에 대한 비용이 1,200억 내지 1,300억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800억이 들어갔습니다. 교육시키는데 그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남아국가에서는 영리 목적하고 정부의 복지비 지출은 시발적으로 잡을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결혼 적체가 해소가 되고, 그리고 출산율이 상승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2.3이거든요. 국내 결혼 1.7인데, 그리고 국제결혼 이민자들의 이미지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남성들이 나이가 먹게 되면 그 연령이 많이 늦게 되면 결혼을 못하게 되는데, 결혼 합법화시키고 정부에서 장려한다면은 중요한 것은 불법 치료자가 없어지고 위장 결혼이 없어지고 한국에 나와서 집을 나간 이성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많이 줄어들 거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